이제 두 번째 탈북은 상해는 미국 학교다. 상해에 있는 미국. 네. 상해. 네. 미국 상해는 뭐 미국 학교로 들어. 상해만 해도 국제도시인데 거기는 미국 학교. 네, 저 북경역에 가니까 그 다른 탈북인 여성 8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9명에서 상해까지 기차를 타고 네. 그 우리가 들어갈 때 일단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죠. 학교, 네.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고 국제학교 담장이 높았어요. 거의 한 1.5m 이상이라고 할까? 그게 다 8명 여성들이었어요. 어린 친구가 11살이었고 제일 어린 친구가. 그나마 제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의 땅 해가지고 넘었어요. 넘었어요. 저는 그 어린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까 경찰이 막 제 신발을 막 벗기고 저는 발버둥칠 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넘었어요. 넘어갔고 우리한테 종이장이 하나 있었어요. 네. 우리는 북한 난민이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를 미국 국제학교. 네. 들어가가지고 그 교장한테 보였어요. 학교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애들 막 뛰쳐나오고 지금 난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장이 나오더니 일단은 앉아 있어라. 어디 가서 전화를 하고 오더라고요. 아마 대사관 측에도 전화하겠지 그런 상황이 미국 그러니까. 대사관. 그러던 한 20분 있다 나오더니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디플로마틱 그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그 파실리티가 아니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중국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인데 대사관이 이제 후원을 하고 대사관 지역처럼 치해법권인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치해법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손을 못 쓰는데 상해에 있는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해법권 구역이 아니고 어떻게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학교에 이 진입이 무산됐을 때 너무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9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사람 9명이죠. 그 경찰이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막 질질 끌고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막 당기고 하니까 패기 시작했고 막 이 과정.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다 13살, 12살, 13살 이런 학교 학생들이 막 눈물 팡팡 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경찰차에 끌려다 실려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상해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 잡혔으니까. 2번째는 총살당해요. 그것도 너무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북한 입장에선 세계적으로 망신졌다. 망신시켰죠. 라는 게 될 것 같은데.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절망적인 마지막 이제 위기를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조국성 씨가 티모시 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건 맞아, 나 깜빡하고 있었네요. 부산에 오셨어요. 그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결국 이제 자유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감옥에 딱 갔는데 7명의 재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그 미국인도 있었고 일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인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었고 어머나. 중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깡패 아저씨도 있었고 제가 북한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네. 각 나라별로 지금. 네. 처음에 가서는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사형을 지금 사형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네네. 가면 죽는다. 막 우니까 밤마다 이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울어 자꾸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깡패 아저씨한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저씨가 눈이 뭐 이만하고 머리도 막 빡빡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면 되게 이 무서워요. 정도면 마동석. 근데 그 아저씨가 너 왜 우냐? 네. 그래서 제가 왜 울어? 차초 지정을 설명했더니 이 아저씨가 한번 이런 책을 읽어봐 하면 주는 게 있었어요. 너 시간 있잖아 감옥에. 근데 까만 책이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깡패 아저씨가. 뭐야. 회개할라. 하신데 회개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한번 너 진짜 살고 싶잖아. 설마 이 세상에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그 말에
저 미친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 죽는다고 하는데 나보고 지금 그런 책을 평생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읽으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냥 오는 대신 한번 기도해보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북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어린애들이 산타가 와서 선물 달라고 비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엄청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방문을 왔어요. 저를 감옥 밖에서. 근데 저는 저를 방문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 있냐면 북한 대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거의 풀려가지고 끌려다 가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두 분이 딱 저기서 보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 얼굴이 아니고 다른 분의 환한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한 분은 한국 대사관 그 외교관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너 되게 행운하다. 중국 당국이 개의한 결정을 내려서 너를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추방 내렸구나. 나하고 우리 8명 다 그룹을 이제 다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필리핀이요? 네. 중국이?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외교관 여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그때 당시 상해 학교에서 잡혔을 때 네. 거기 목격하던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 중에 10살짜리 학생 하나가 이메일을 썼다요. 기자한테다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있어요. 지금도. 네. 이메일을 네. 썼다고요? 영어도 문법이 다 틀린 영어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혹한 그 강경을 목격했다.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트라우마틱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쩔 도울 방법도 없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울기만 했다. 근데 이들이 북한 가면 죽는다. 도와주세요. 그 이메일 그 밑에 보면은 학교 측에서 또 증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그 교장 선생님도 자기도 가슴이 아팠고 그렇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아이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줬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이 국제적으로 보도의 힘인데 당시에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미성년자 아이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중국 당시 국경절 연휴였어요. 그런데 그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북송이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라고 기사에도 보도가 됐고 그때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국이 눈치를 봤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2004년도면 한창 중국이 올림픽 유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이목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맞네. 연휴 끝나고 정말 중국이 바로 필리핀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이런 사례가 요 케이스 이전에는 거의 없었죠.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이미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 근데 어머니가 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당시 하반신 풍을 가지고 병원에 몇 년 동안 계셨더라고요. 한국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말을 못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셨던 질문이 아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버스였는데 와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하고 어머니한테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 이미 용서했다고. 용서한 지 이젠 얼마 됐고 어머니 나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국회 들어가 인턴 보좌관을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도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우신다고. 그러니까 2시간밖에 아이고. 이제 2시간밖에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소를 다투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리고 제 전화를 받으시고 어머니가 2주를 더 사셨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힘이 막 나오셨나 봐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이민국 수용소에는 마침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차량이 도착해 있었다.
이런 데서 밥을 퍼다가 먹어?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아 이거 맞아. 습. 제가 이걸 4개월 동안 먹었어요. 이 불기 없는 밥을. 습박. 아, 둘. 탈북로드의 종착지 방콕 이민국 수용소. 내게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아까 그 들어갔던 경찰서는 사실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저기가 많은 곳을 걸쳐야 되는데 일단은 태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곳인데 저기는 그나마 환경이 괜찮아요. 밑에 지하에 사화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자유 시간이 있어서 밖에 나가 술도 사서 먹기도 하고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이 가능합니다. 저기서는. 그랬다가 여기서 더 탈북민들 모아서 재판을 하는 곳에 데려갑니다. 네.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네가 비용을 내야만 이제 이민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비용이 없으면은 2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보내요. 그 감옥이구나. 근데 그 감옥이 저는 그냥 우리는 난민이니까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정말 전국 각지에 모여든 범죄자들이 정말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 그래서 머리를 다 밉니다. 진짜? 머리를 다 이제 거기서 밀고 거기서 똑같이 범죄자들이랑 이제 수용 생활을 해요. 진짜 그래.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방콕 이민국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아까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공간에 막 몇백 명이 자리 주고 팔고 하면서 지옥이더라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사실 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사실 베트남으로 가면 더 가깝거든요. 라오스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근데 이걸 왜 자꾸 피하는가 하면 거기 세 나라가 거의 다 공산당 체제예요. 그리고 그렇죠. 라오스 같은 거는 라오스 인민혁명당이라고 북한하고 굉장히 당적으로 가까워요. 우리 옛날에 소년들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오스 경찰에 잡히면 예. 중국 경찰에다 넘겨. 그 중국 경찰은 이걸 또 북한 안전보위부다 넘겨.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될수록 피해야 되니까 국경 넘어서 돌아 힘들게 태국까지 가면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거기는 일단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구나. 사실은 저희가 물론 이제 개성이 되는 게 좋지만 사람이 많이 차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못 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태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14박 15일. 야, 요걸 어떻게 14박 15일에 끝내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힘들었겠다, 진짜. 탈북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어땠어요? 정말 북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탈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허황되고 만들어진 그런 공포들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도 좀 생각이 나면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서 탈북민들이 좀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탈북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